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주제는 제가 각 주에도 이제 달아놨지만은 KBS의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그러니까 저한테 그 요청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그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이제 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사기획 창이 이제 보도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예, 제가 이제 이걸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그 정치 연구에, 우리 IT 정치 연구에다가 한번 발표하면서 좀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맥락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오늘 뭐 또 좋은 코멘트를 통해 가지고 좀 학술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현재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의 어떤 연구들아 보니까 유튜브 관련 연구를 먼저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관련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뭐 미디어의 효과라든가 혹은 미디어 제작자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특성이라든가 혹은 뭐 미디어로서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콘텐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의 이제 연구들이라면 이제 정치학 쪽에서는 혹은 행정학 쪽에서는 이런 캠페인 효과로서의 어떤 유튜브를 또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또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뭐 또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공공 외교라든가 혹은 공공 PR로서 유튜브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유튜브 연구에 대해서 대선 테마주와 같은 어떤 이런 주식 경제를 정치와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주식 경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있지만은 주식 경제와를 이제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가장 그 3프로라고 하는 TV가 국무총리까지 이제 등장할 정도로 급성장한 그런 채널이 되었는데, 그런 3프로에 관한 채널에 대한 분석도 저희 석사학위 학생이 학위 논문으로서 다루었는데 그것도 거의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했던 유튜브 연구들의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열동률이라든가 시청률도 증가했지만은,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를 살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국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관찰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치인과 이런 그 주식과의 그 연관성을 좀 유튜브라는 채널상에서 살펴본 연구는 또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의식들을 좀 이제 발전을 시켰고요. 또 이것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의 주식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짜라고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페이크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이제 뉴스고 검증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페이크 뉴스의 맥락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이제 조명해 보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론적 맥락을 가지고서 살펴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우리 IT 정치 연구회에서 어떤 그 고전적인 그러니까 온라인 정치 이론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온라인 정치 이론 이제 이 이론이 한 10년 정도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동원을 시키는 것, 디지털 기술이 전혀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시키는 거고요. 또한 그렇지 않다. 기존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더욱더 재강화를 시킨다라는 이 두 가지 어떤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정치라든가 혹은 디지털 기술들이 기성의 그 메이저한 플레이어한테는 축복이 여전히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한 플레이어들한테도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평등화 이론에서는 메이저와 마이너한테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상화 이론에서는 메이저한테 여전히 이제 주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의 대선 테마주라는 것은 이러한 그 맥락에서 좀 이제 또 맥락화를 좀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재강화의 이론이라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모빌리제이션에서 이론에서 이제 보는 것을 제가 이제 썰을 좀 이제 풀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선 테마주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모빌리제이션 이론에서 이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 소위 그 스마트 개미 라고 얘기하죠. 그 스마트 게이밍은 유튜브라든가 각종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무장한 스마트 게이밍. 다시 말해 아미 오브 데이비드가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리인포스먼트로 강화론을 해서 봤을 때는 원래 주식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테마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빠져서 이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연구 문제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결국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러니까 페이크라든가 보고스한 주식 정보들을 퍼뜨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일반 시민들로부터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유튜브가 어떠한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유튜브하고 이용자의 측면이니까 여기서 연구 문제를 제가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대선 테마주니까 정치적 행위자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제 행위자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치적 행위자에서도 그러면 대선 테마주에서도 이 정치적 행위자의 그러니까 사이즈, 정치적 행위자의 레퓨테이션, 정치적 행위자의 popularity 같은 그런 오프라인 속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멀리제이션의 관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오프라인에서 레퓨테이션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측면에 있는 그런 이퀄리티 이론을 또 이제 가지고 와서 연구 문제 2번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미넌트한 political actor들이 여전히 그러면 이러한 그 페이크한 스탁 비디오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온라인한 그런 가시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politics as usual이 대선 테마주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이제 맥락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봤는데 당연히 뭐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대한 관심 또 유튜브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도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찾아봤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당연히 이제 유튜브 데이터에서 이제 유튜브를 데이터의 어떤 출처로 가져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를 했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KBS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2021년도 그러니까 7월 달 넷째 주에 그러니까 평균 5% 이상의 지지를 여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KBS 시사기획 창에서 먼저 이제 이런 후보를 해달라고 저한테 좀 의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나왔던 후보가 당시에 여론조사의 순위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최재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제1 그러니까 제1 그러니까 그 여당의 후보가 됐고 윤석열은 제1 야당에도 후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그 다음에 최재형. 그래서 평등화 이론하고 정상화 이론에서 또 조망하기에도 political actor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라든가 popularity라든가 서포팅 레이팅스도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제 했고요. 이 4명의 후보와 관계되어 있는 그 유튜브 비디오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대선 테마주라고 그러니까 명명되고 있는 그런 모든 주식들을 이제 KBS가 이제 뭐 공신력이 있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쭉 명단을 다 뽑았어요. 그 명단을 다 뽑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이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회사를 정했어요. 100% 이상. 그게 이제 23개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23개 회사의 명단을 이제 제가 또 받았죠. 이 23개 명단의 회사를 받아서 요 23개 명단에서 유튜브에서 지난 그 2021년도 이후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상위 5개의 비디오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115개가 왔습니다. 115개. 그래서 115개는 이제 우리가 질적으로 분석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100% 수익을 가진 거. 그래서 115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후보자별로는 조금은 그 차이가 있었는데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최재형은 후보자별로 거의 대동유사하게 나타났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낙연 씨는 이제 비디오가 이제 조금 많이 적었어요. 적었어요. 뒤에 후수를 하겠지만 그래서 3명의 후보자들은 뭐 회사의 숫자도 그랬고 그다음에 비디오의 숫자도 거의 비슷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컴패러블하게 잘 이제 세팅이 됐고 이낙연 씨는 그러니까 회사도 하나밖에 회사가 포함이 안 돼 있었고 비디오 숫자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코딩을 이제 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보고서 이제 코딩을 했는데, 이 코딩도 코딩 아이템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학술적인 맥락에서 어떤 코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IT 정치 연구에서도 비슷한 걸 발표했었는데, 뭐, 내러티브 스타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 코딩 스타일을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코딩 아이템이 너무 이제 시사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너무 학술적이다라는 또 우리 또 협업자의 또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시사적으로 좀 많이 바꾸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프레지던트란 그 대선 테마주를 사도록 비디오가 추천하는지 혹은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낸다고 뭔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성 그런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도 하여금 그런 페이드 서비스 소위 말해서 컨설팅 같은 거 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래서 5개에 대해서 3점 촉도를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코더 릴라이어빌리티는 0점 그러니까 7 정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1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런 대선 테마주 주식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유튜브의 역할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글 트렌드로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 그런 대선 테마주 검색을 보면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서 특히나 이번 선거인 2021년도에 상당히 가장 피크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2021년도 4월 달에 사실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증가의 패턴이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라는 것이 처음 나와서 검색되기 시작한 거는 2019년도였어요. 2019년도. 그런데 그것이 피크가 된 것은 2020년도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보면 대선 테마주 검색어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콘텐츠의 증가 속도를 이제 보면 이 대선 테마주에 대한 관심들은 파란색 색깔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증가를 했는데 그 이 대선 테마주에 대한 관심은 누가 이끌고 있느냐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것이 선후 관계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영상 유튜브 콘텐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급박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로 계속 유튜브 콘텐츠가 이렇게 하면서 커플링 현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통계적 엄밀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상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관련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115개의 그러니까 동영상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보면 조회수, 그 다음에 좋아요 수, 그 다음에 싫어요 수,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수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그러니까
115개의 비디오의 총 조회수가 400만 건, 470만 건 가량 되죠. 그러니까 근 500만 건 가량 되니까 이 115개의 비디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얼마만큼 큰지, 그러니까 115개 비디오에 대한 총 조회수 500만 건 가량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디오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를 조회수, 좋아요, 싫어요, 코멘트를 이제 우리 상관성을 통해서 이제 또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상관성이 다 중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좋아요하고 코멘트 수는 상관성이 0.6 정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런 거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면서 댓글도 많이 이제 올리고 있는 것이고 또 좋아요하고 조회수도 보면 0.4 정도 돼서 이제 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회를 하고 보고 그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쓰고 물론 여기서 보면 싫어요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서 논쟁적인 콘텐츠라든가 인기가 있는 콘텐츠는 좋아요하고 싫어요가 계속 같이 가거든요. 뭐 예컨대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여러 콘텐츠들에서 그래서 이것에 보면 유튜브가 역시나 그 대선 테마주의 그러니까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의사 표명을 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이제 확산시키는 효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빌리제이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맥락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나는 더 이제 이게 모빌리제이션 이론의 아규먼트하고 좀 더 유사하다.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보다는 연구 문제 1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러면 코딩 각각의 아이템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들을 이제 그래서 10분 정도를 제가 썼는데 정보들을 이제 대선주에 대한 정보들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 보면 각각에 대해서는 다 많은 편이다. 나와 있고 후보별로도 이제 정리를 이제 살펴봤어요. 후보별로도 보면 뭐 윤석열, 최재형, 정일, 이재명 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선 테마를 주라고 주로 이제 얘기하는 편이었죠. 또한 그럼 특정한 그 대선 테마주를 언급하고 있느냐도 이제 보면 많은 편이다가 이제 그러니까 상당수가 있고요. 그 후보별로 보면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특정한 주식을 언급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은 40%밖에 안 되는데 최재형과 윤석열은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깝죠. 이것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폴리티컬 액터의 측면에서 봤죠. 이재명이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이제 거의 확정시했고 그거 확정이었고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 대해서 그 검증된 정보가 벌써 많고 신생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페이크한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의 어떤 특징들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작동한다. 이낙연은 그러니까 그 숫자가 n 비디오 수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명하고 같이 비교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래서 주식이 그러면 프로핏을 이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는 경우들이 이제 과반수가 넘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재명은 확신을 주는 경우가 34%밖에 안 되는데 당시 신생 후보였던 윤석열하고 최재형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의 어떤 특징들이 대선 테마주에 이제 내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런 대선 후보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비디오가 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이제 관련되니까 얘네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소위 말해서 피싱만 하지 낚시만 하지 제목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 그 자체에 대한 정보들은 상당히 좀 조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였고 특히 이재명은 그런 측면에서 더 적었고요. 또한 그다음에 사람들도 하여금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것도 이것도 법적인 이슈들이 이제 좀 관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심은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광고성 메시지들이 많이 이제 올리고 있었죠. 많이 윤석열하고 최재형 이런 거 보면 저는 이제 이퀄리제이션보다는 훨씬 노멀리제이션 이론이 여기에서도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생 후보에 대해서 더욱더 페이크한 정보 그다음에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오프라인.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일단은 뭐냐, 제가 이제 별량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노바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부분은 이제 그 이낙연까지 포함시킨 거고, 뒤에는 이낙연을 이제 제외한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낙연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냐, 이낙연을 제외하고 또 포함했는 2가지를 보면 앞에 있는 결과와 대동소이하게, 그러니까 뭐냐, 후보자들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에서 얘기하듯이 것을 좀 이제 발견을 좀 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지금까지 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대충 뭐 얼추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2분 안쪽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토론자인 최재동 박사님 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페이크해서 가로해서 물음표로 바꿨는 이유가 이 페이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할지, 뭐 우리 유현숙 박사님께서는 이제 true false, false information을 이제 제안하기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크라는 의미를 또 쓴 것은 대선 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것만을 얘기해서는 건 아니고 주식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뭐 확신을 준다든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페이크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이크라는 단어를 그려도 썼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포스를 갈지 뭐 다른 걸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낙연에게 수익률 100% 이상 자체가 그러니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 수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이낙연을 제외하는 것은 뭐 여전히 저는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샘플 수가 적은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분석하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컴패러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동문화 이론하고 여러 가지 이론적 맥락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링키지가 아주 약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도 4가지의 정치적 이론적이었던 주변의 단서들을 연결시키는 거 말고는 제가 또 다른 이론적인 맥락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그 4가지의 정치적 이론들을 이제 갖고 와서 연결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현재 댓글을 좀 더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댓글을 분석한 것이 없는데 댓글 분석을 통해서 코멘트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나 댓글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캐주얼하게 분석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동원 효과는 그렇게 또 나오지 않은 것이,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대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익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효과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는 일단은 뭐 의무지만 일단 전체 댓글을 일단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주식에 있어서 관심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주식 자체에 대한 논문이기보다는 이것은 대선 테마주와 유튜브와의 관계에 있던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유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그런까지도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조회수 댓글 수는 같은 상관관계 어느 것이나 다 많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조금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파퓰러한 비디오일수록 그런 현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 파퓰러하지 않은 비디오는 그런 특징 자체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퓰러한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그 특징들이 동원 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연결을 시도했는데, 더 나은 어떤 이론적 맥락이 있으면 뭐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 현재상으로는 뭐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소셜한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맥락 지원 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